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나요? 아, 음,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과정, 꿈나기 과정 중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HTML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네, HTML은 CSS나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약간 구조적인 언어라서 그렇게 많이 큰 양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 들어오신 거 맞나요? 예.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윈도우 환경인데 혹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 한번 질문해 보니까 맥 사용하면서 이클립스 설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설치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가이드 해드리기를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고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쵸? 자, 일단 먼저 에디터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에디터를 보면은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작업하기 위한 툴로는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요즘에는 뭐 서브라임 텍스트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아톰 또는 브라켓 또는 에디터 플러스나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쓰는 이클립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서버 단에서는 이클립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그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아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는 뭐 요즘에 최근엔 브라켓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설치를 해서 쓰시면 좋은데 이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서 쓰면 장점이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입력을 할 때 한 번에 그 약어를 써가지고서는 단축키를 쓰게 되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된 거는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어,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지금 현재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클립스 설치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클립스 설치하게 되면은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면 되지만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자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JDK라는 걸 설치하셨죠. JDK를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구동이 되거든요. 네, 이 JDK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면 이클립스 자체가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아마 그 영상에 보시면 가이드가 다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저희가 HTML의 간단한 개요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태그들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걸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취합해가지고 종합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HTML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CSS를 붙여서 좀 더 이렇게 럭셔리하게 그 HTML 태그를 이제 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HTML5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상, 여러분 제공해드린 그 PDF 좀 한번 열어보세요. PDF 보시면 자, HTML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앞에 웹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단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단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HTML이 있어요. 그리고 C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작성할 수 있는
그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단에서는 CSS나 HTML,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보통.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서버 단에서 구축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HTML이나 CSS는 기능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거의 정적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거 외에 어떤 동작을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복잡한 계산 같은 것들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단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줬죠. 그래서 리퀘스트로 요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리스판스가 응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냐면 HTML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XML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JSON이라는 형태로다가 응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자체가 점점 기능이 막강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HTML에서 HTML5에서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갖다가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jQuer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ode.js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 AJAX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결국은 jQuery, Node.js, AJAX 이런 것들은 자바에서 확장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그런 이제 명령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jQuery나 Node.js, AJAX에서 프로그램을 좀 라이브러리화 시켜놓은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서버가 원래 해줘야 하는 일들을 누가 처리해 주냐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하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있어요. 이런 jQuery나 AJAX, Node.js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서버가 그냥 잘 죽는다.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다듬으면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앞부분에서 이제 즉 클라이언트 단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웹 환경에서 사용자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큰 맥락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서버가 필요한 것들을 가공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HTML이나 JSON이나 XML로 응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HTML은요, 우리가 보통 웹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웹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W3C라고 하는 곳에서 표준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데스크탑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타블렛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성도 하고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이 PC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다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브라우저와 워낙에 많은 이런 그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있는데 해상도가 뭐 1024에 860 이런 식으로 잡히면 그거에 맞게 개발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타블렛이라든지 모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상도가 작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서버에 올리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디자인이 틀어진다든지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웹표준이에요. 인터넷 접속 환경이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동등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웹표준이죠. 이제 취지는 이거예요. 빠르고 즐겁게 웹을 개발하는데 좀 더 쉽게 하자. 쉽게 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이제 쉽다고 하지 실제로 우리가 그 개발하는 웹 개발자들은 이걸 모든 환경에서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해도 지금 사용하는 게 11 버전인데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10 버전이라든지 9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버전별이 있어요. 그 버전별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크롬도 버전별로 테스트를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사용자가 핸드폰을 봤을 때는 그 환경에 맞게끔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PC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PC에 맞게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테스트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업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오히려 서버 개발자들보다 이 앞에 있는 웹 개발자, 프론트엔드 단 개발자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웹 표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웹 접근성이에요.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누구든지라는 건 신체적 또는 기술적 여건과 차별 없이 견고한 컨텐츠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PC를 사용하거나 또는 장애인들, 즉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PC를 사용할 경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웹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그 PC에 보면은 이제 리더기를 통해서 위쪽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그럼 제목을 읽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각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손으로 약간 늘려서 확대돼서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또는 뭐 손을 못 쓰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좀 더 간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웹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웹 표준과 웹 접근성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HTML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쉽지는 않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HTML은요, 최초에 이제 우리가 HTML이라는 게 나왔죠. 마크업 언어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특별한 이제 그 번역기가 없어도 알아서 해석해서 화면에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이제 HTML이에요. 이제 HTML은 시간이 지나면서 HTML 4.0 또 XHTML로 왔다가 2014년에 공식적으로 HTML5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이제 HTML을 사용하자 뭐 이런 뜻에서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공식 지정했냐면 W3C라는 이 사이트에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W3C.org지만 이제 그 회사는 이제 W3C겠죠?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HTML은 크게 이제 HTML5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를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HTML은 구조고 그 다음에 CSS는 이제 표현, 디자인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언어인데 조금 어떤 동작을 주고 싶어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인할 때 아이디가 틀렸습니다라든지 이런 거 표시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전에 HTML만 했을 때는요. HTML 구조 자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작성을 했었어야 돼요. HTML에 CSS를 붙이는 작업들을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HTML이 부족하면 HTML이 복잡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HTML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유지보수할 때. 고객들이 여기다가 디자인 하나만 바꿔주세요. 여기다가 뭐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HTML에서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오로지 한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W3C에서 권고안을 만들기를 HTML은 그냥 구조만 만들자. 아무것도 없이 뼈대만 만들자. 디자인 넣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거였고요. 디자인은 어디서? 다 CSS에서 하자.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HTML이 원래는 기능이 되게 많았었는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 전부 다 CSS로 빼서 일단 HTML 구조만 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움직이는 동작을 넣겠다 하는 자바스크립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jQuery라든지 AJAX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덧붙인 거죠. 자, 그러면 웹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웹문서의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거죠. 즉 HTML이 원래 용량이 좀 많았어요. 이거를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고 정말 HTML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각각 분업화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트래픽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할 일이 명확해진 거죠. 명확해진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합해서 우리가 HTML5라고 하는데 자기의 기능을 명확하게 제대로 구현할 수만 있으면 얘는요 모던 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던 웹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와 표현을 완벽하게 분리한 게 이제 HTML5인데 그럼 현재는 HTML5를 완벽하게 실행했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HTML5는요 완벽하게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수정하고 빼고 브라우저에서 버전업을 하면서 HTML 표준화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TML5는 계속 정립되어 있는 중이지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모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무조건 HTML 표준화를 지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HTML4일 때는요 태그들을 독타입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HTML5부터는 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독타입 HTML이라고만 지정하게 되더라도 표준화를 지켜서 작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요였어요. 자, 아시다시피 HTML 구조 한번 볼까요? HTML 구조는요 엘리먼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들어가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속성, 속성 값 이렇게 세 가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p 태그가 있으면 p 태그는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클래스가 마이포드다. 이게 바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성은 클래스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네임도 있고 밸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는 구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열. 그 문자열은 내용, 즉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겠죠. 모든 HTML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HTML 봤고요. 잠깐만 이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이클립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클립스 설치가 다 되어 있으시면 한번 이클립스 띄워보시겠어요? 이클립스 한번 띄워보시고 혹시 만약에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D 드라이브든 C 드라이브든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예를 들어 D 드라이브라고 할게요. D 드라이브에다가 뭐 워크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폴더
예,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 폴더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미지 폴더를 만들고 여기서 cat 이런 식으로 추가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가지고선 오른쪽 버튼 뭐 크롬이나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렇게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는 원래 단축키 써서 자동으로 이제 웹브라우저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가이드하기 좀 약간 힘들고 한번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클립스 설치가 되어 있죠. 이클립스는 JDK 설치하셨고 이클립스 설치하셨죠. 자, 간단하게 한번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윈도우 한번 보세요. 윈도우에 쇼뷰에 아더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의 쇼뷰의 아더 클릭하시면 거기 제네럴 있습니다. 제네럴 있으면 제네럴 열어서 여기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이거 선택하시고 오픈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픈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는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New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웹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스태틱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웹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태틱 웹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백엔드 개발자다 그럴 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이걸로 선택할게요. 이걸로 선택.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스태틱 웹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스태틱 웹 프로젝트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HTML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태틱 웹 프로젝트 이렇게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신 다음에 피니시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리소스 밑에 웹 컨텐츠라고 있을 텐데 작업하는 공간은 웹 컨텐츠예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건데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웹 컨텐츠가 있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New HTML 파일 선택하시고 네, 파일의 이름은 ex01 그리고 넥스트 피니시 하시면 돼요. 자, 이미 다 하셔서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HTML의 독 타입을 보면은 HTML5를 지정할 경우에는 HTML만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넣고 HTML 태그와 HTML 닫는 태그 그 다음에 이 안에 내가 현재 이 화면에 쓰려고 하는 그 문자는 뭘로 처리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건데 EUC-KR을 쓰게 되면 얘는 한국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수문자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고 특히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UTF-8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셋은 다 처리할 수 있는 UTF-8을 하나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헬로 월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저장하시고요. 자, 저장하셨으면 이제 실행하는 방법인데, 실행하는 방법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에 보시면 윈도우에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널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크롬이 이제 3번에 나와 있을 것이고, 크롬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0번, 1번, 2번 이렇게 3개만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테스트는 크롬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앉아있는 컴퓨터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기타 등등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전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내가 다 어떻게 설치를 해?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위해서 모든 브라우저, 모든 버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테스트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웹브라우저는 크롬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선택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EX01HTML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오픈 위스에서 웹브라우저 이거 선택하시면 바로 크롬이 떠요. 자, 실행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에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직접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 위스에서 웹브라우저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창 한번 닫아 볼게요. 창을 닫고 다시 한 번만 EX01HTML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코드가 안 나오고 바로 실행된 결과가 나오죠. 네, 우리가 그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오픈 위스 HTML 에디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클립스의 조금 단점이에요. 원래 이클립스 자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런 건 양해를 좀 하고 써야겠죠. 그죠? 에디터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질문이 하나 올라온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패키지 툴이요. 그거는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브라임 텍스트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아톰, 블락캣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에디트 플러스는 거의 안 쓰니까 빼죠. 예. 브라우저 모아놓은 거? 그건 좀 찾아야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위한 패키지 툴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있기는 해요. 그게요. 제가 한번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별로 테스트하는 거 말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됐고, 자, 그럼 저번에 제가 그 코드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코드 올려드린 거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되셨죠? 자, 소스를 열어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들어있고 저희가 이제 시간상
3시간 안에 다 코딩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코드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보고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이 소스를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넣을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지금 했던 것처럼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고 코딩을 하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ex01html 있죠? 이거는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드를 드린 거를 복사를 하셔서 웹 컨텐츠에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코드를 열어보면은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PDF를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간단하고 쉬운 거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H 태그는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제목 태그라는 표현을 쓰죠. 제목을 쓸 때 가장 큰 글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글자까지 해서 H 태그를 이용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의 표기법인데 이 특수문자의 표기법은 HTML 자체는 띄어쓰기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되질 않죠. 그리고 출력화면 중에서 HTML은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꺽쇠를 붙이고 HTML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다시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태그와 태그 앞과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꺽쇠 표시가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 이게 태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장에 들어가겠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태그에서 쓰는 꺽쇠가로 빼고 문장에서 쓰는 꺽쇠가로는 이런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앰퍼센트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쿼터라든지 카피라든지 그 다음에 마크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특수문자 표기법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 태그랑 스팬 태그랑 div 태그입니다. 이게 HTML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CSS에는 거기에다 옵션을 줌으로 인해서 p 태그가 div 태그처럼 쓸 수 있고 스팬 태그를 또 p 태그처럼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TML 기본 태그는 p 태그는 단락, 즉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는 한 줄에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인라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div는 어떤 박스 형태로 블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담을 때 쓰는 단락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div 태그는 사용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표현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div 태그, 두 번째 div 태그, 세 번째 div 태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p 태그는 div 태그랑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앞뒤에 이렇게 한 줄씩 띄어쓰는 공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팬 태그는 문장을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한 줄에 표시하는 인란 형태로 공간을 분할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요. 첫 번째 HTML은 한번 실행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2번 태그를 한번 가볼게요. 2번 태그는 첫 번째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문장을 작성했죠. 세 번째는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을 했는데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with 웹브라우저를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div 태그와 p 태그와 스팬 태그의 각각의 속성은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뭔데? 이렇게 말하시고 싶으시죠? 하지만 HTML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요거는 CSS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기능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가지고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EX 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EX 3번. 3번. 자, 일단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코드를 한번 살짝 지울게요. 지워주세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픈 위스를 띄워서 웹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볼게요. 하나의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HTML은 띄어쓰기나 줄바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실행을 해도 이만큼 긴 송곳니 이렇게 띄어 있는 건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굳이 띄고 싶다 그러면은 mbsp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코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그만큼 띄워지겠죠. 자, 됐죠? 확인했으면 다시 지우고, 자, 이번에는 긴 송곳니 앞과 뒤에다가 div를 집어넣겠습니다. 긴 송곳니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만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div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단락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로 바로 내려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그럼 p 태그로 바꿔보죠. p 태그로 바꿔서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div 태그와 비슷한데 사이사이에 공백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span. 자,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하고 싶은데, 자, 한 줄로 쭉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뭔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HTML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한번 여기다 직접 적용해 볼게요. 스타일 넣고 폰트 웨이트 네,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지금 수업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문장 중에서 특정 문자만 조금 진하게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겠죠. 자, 블럭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는 div 태그 쓰시면 p 태그 쓰시면 되고요. 단락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div 태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스팬 태그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태그인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 b 태그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삭제되지 않은 태그라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데 문자 모양의 태그를 주는 거예요. 이제 HTML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걸 쓰면 안 되고 어떤 걸 써야 되고 왜냐면 안 써도 되는 태그들을 쓰더라도 실행해 보면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W3C가 그걸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실 때 이게 쓸 수 있는 코드인지 없는 코드인지는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사이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자 모양을 추가하는 태그는 비태그, 델태그 뭐 이런 여러 가지 태그가 있고요. 그나마 여기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건 요거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래 첨자랑 위 첨자랑 사용하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x2 y제곱 x2 y제곱 이렇게 표현할 때 위첨자랑 아래 첨자들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취소할 때는 취소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모양 태그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요. 이미지 태그인데요. 이미지 태그는 요건 이제 설명만 하고 실행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 안에 폭과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요. Alt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데 경로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간단하게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 Alt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사이즈 지정한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원래 크기.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사이즈를 조정한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할게요. (5) 5번 태그 한번 가시죠. 5번 태그. 5번 HTML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honey.j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첫 번째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 원래 사이즈대로 출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사이즈를 좀 줄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honey2.jpg인데 honey가 있어요? 없죠. 없어서 honey라고 하는 그냥 문자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른쪽 버튼 오픈 위스 웹브라우저.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게끔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됐어요? 넘어가시고 자, HTML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리스트 목록 태그입니다. 리스트 목록 태그인데요. 항목들을 나열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가 번호가 있는 리스트와 번호가 없는 리스트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ordered 리스트고 밑에 거는 unordered 리스트죠. 그래서 형식은 ul이란 태그 안에 li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또는 ol이란 태그 안에 li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ol은 ordered 리스트 직접 우리가 그 항목을 나열할 때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번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숫자 1번, 2번, 3번, 4번 또는 A, B, C, D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49, 48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rdered 리스트는 스타트와 타입과 리저브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DL을 이용을 하는데 아마도 이 코드는 영상 강의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6번 한번 가겠습니다. 6번. 네, 6번에서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 채워진 원형이죠. 채워진 서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기본 값이 1부터 3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스타트를 50으로 지정을 했더니 50, 51, 52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은 DT, 내용은 DD라고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요거를 50부터 49, 48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게끔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50, 49, 48.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죠. 다시 한 번만. 자, 밑으로 내려가죠. 타입도 한번 바꿔볼까요? 타입은 A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OL에 있는 이 타입은 바꿀 수 없느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HTML5 안에서는 HTML 태그 안에서는 바꾸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이건 CSS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목록 태그를 한번 해봤고요. 자, 링크 걸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걸기는 아시다시피 앵커 태그의 약자로 텍스트나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다음 페이지 연결할 때 쓰죠. 자, 역시 형식은 href에서 이동할 페이지나 또는 연결할 링크 URL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윈도우 창을 여는 방식에는 언더바 브랭크 하게 되면요. 새로운 창에다가 열어주겠다. 언더바 탑 하면 현재 화면에 열겠다. 그 다음에 셀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셀프를 탑하고 보통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언더바 브랭크, 즉 여기 탭이 이렇게 있어요. 브라우저에 탭이 쭉 있는데 이 탭에서 언더바 브랭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탭이 나와서 새로운 탭에 추가가 되죠. 언더바 탑 하면은 얘가 아니라 현재 화면에서 내용이 바뀌잖아요. 셀프도 한 페이지일 때는 언더바 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화면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한 절반 정도 잘려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플레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플레임 나눠져 있을 경우에 밑줄 문자 셀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셀프를 하겠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만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셀프를 하게 되면 이쪽 화면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줄 문자 페어런트는 나보다 한 단계 상위 폴더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7번 한번 가시고요. 브라우저를 띄워주시고 두 번째 거 1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브랭크, 새로운 창이 열리죠. 다시 한번 할까요? 1페이지로 이동,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w3c.org 사이트를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화면에서 바뀌죠. 이미지에다가도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링크를 걸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은 크게 우리가 문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존재하진 않지만 한 번씩만 쫙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